40대 이상 성인 100명 중 두세 명이 앓고 있는 안과 질환, 녹내장. 이제 이 길로 이제 운전 못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칫 실명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만성 녹내장일 경우 초기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이 진행되고 있어도 시력이 남아있어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죠. 내가 가지고 있는 녹내장은 좀 순해서 그래도 모르겠지만은 잘 안 보이고 뭐 이런 산부 관찰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안과 검진을 통해 우연히 녹내장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40대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안압을 측정해보고 시야 검사도 해보고 시신경 검사도 해봐야 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특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만약 검사를 통해 녹내장이 발견됐다면 증상을 늦추기 위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도 그중 한 방법인데요. 최근에 다양한 수술법이 녹내장 치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녹내장, 정기 검진으로 대비하라.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으로 녹내장 진행을 늦춘다. 안과 전문의 노세현 원장. 최신 수술법으로 환자의 시야 결손을 막는다. 안과 전문의 서홍용 원장. 오명민 씨는 10년 전 녹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3년 전엔 녹내장 수술을 받았지만 오른쪽 눈은 현재 실명된 상태. 6, 왼쪽 눈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4, 지금? 2. 지금?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뭐 수술하기 전에는 뭐 저것도 뭐 엉망이 안 보이세요? 네, 빛이 잘 보이세요? 네네네. 네, 느껴지세요? 아니요. 전혀 안 느껴지세요? 오른쪽 눈은 이미 실명돼 손을 쓸 수 없었지만 왼쪽 눈은 백내장 수술과 함께 니들링 수술을 받은 후 현재 나은 시력이 0.9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시야는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진행된 녹내장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인데요. 수술 후 현재 2% 시야만 남아있는 오명민 씨의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시신경 기능이 이미 상실된 상태였죠.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없을까요? 문자는 30사건 사전 가능합니다. 손자 얼굴을 한번 보는 게 제일 소원이었거든요. 손자 이제 지금 한 3살인데도 이걸 제 손자 얼굴을 좀 실컷 봤습니다. 노선 원장 덕분에요. 수술한 덕분에요. 제가 일정만 노선 원장만 빨리 찾아뵀다면 오른쪽 눈 실명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세현 원장에게 수술을 받은 후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내원해 검진을 받고 있는데요. 수술을 받았어도 안압이 높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안압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엔 마사지를 한 후 다시 안압을 측정해 봅니다. 안압이 더 내려갔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심하니까 죽을 때 관리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덕분에 우리 외선도 보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네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꾸준한 안압 관리로 시야 손실을 막고 시력도 유지해 나가야 할 겁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바랄 건 없습니다. 시야는 그렇게 안 넓어지고 시력만 좀 회복이 되신 거니까. 아이 그게 어딥니까? 계속 유지하실 수 있으실까요? 계속 해야지 돌아가실 때까지. 녹내장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안압, 즉 눈의 압력이 높아져 발생합니다. 안압은 주로 방수가 과도하게 생기거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서 높아지는데요. 이는 시신경을 약하게 만들죠. 결국 망막에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시신경의 기능이 약해져 녹내장이 발생하는 겁니다. 폐쇄각 녹내장 같이 막 안압이 한 50, 60 올라가서 머리도 아프고 눈이 빠지라 아프고 또 불을 보면 무지개 컬러의 그 색깔이 보인다든지
뭐 구토가 나고 오심이라고 구역질이 나고 뭐 이런 정도가 있으면 금방 알죠.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 시야가 다 없어질 때까지는 시력이 1.0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 모르고 지내다가 결국은 그런 그 엉뚱한 아주 곤란한 상태까지 가는 거죠. 이처럼 녹내장은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전체 녹내장의 11%는 급성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안구 통증, 두통, 충혈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죠. 저기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안과를 다녔는데요. 어느 날부터 눈이 한쪽 눈이 찝찝하고 막 짜증나고 콕콕 찌르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증상이 있어 갔는데 그냥 너무 황당했죠. 녹내장, 급성 녹내장이라고. 뭐 3대 실명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제가 그 진단을 받고 너무 황당하고 사실 겁이 났었죠. 예. 급성 녹내장을 진단받은 후 5년간 약물 치료를 해왔지만 안압이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레이저 시술을 받은 김민희 씨. 좌안은 13mm 머큐리로 정상 범위고요. 우안 역시 정상 범위 내로 안압이 조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녹내장 환자들이 안약으로만 조절이 잘 된다면 좋은데 예. 건조증이 너무 심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눈에 레이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레이저 하기 전에는 한 20mm 머큐리 되던 안압이 이제 레이저 하고 나서 약은 똑같이 이제 알파간이라는 약을 넣고 있는데도 지금은 14, 13 이래 되고 있으니까. 김민희 씨가 받은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은 약물 치료에도 안압 조절이 안 되는 환자에게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개방각 녹내장 환자에게 적용되는데요. 방수가 지나가는 섬유주에 레이저를 조사해 주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길 섬유주 근처에 색소 침삭이 제법 많은 편이어서 섬유주라는 조직에다가 아르곤 레이저를 쏘게 되어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파괴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재생이 될 때 새롭고 건강한 섬유주 조직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물 빠져나가는 기능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시술 후 현재까지 시야 손실 없이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약물 치료로 안압을 관리하며 병이 진행되는 걸 늦춰야 할 겁니다. 이렇게 적절한 치료만 잘 받으시면은 아마도 몇십 년 동안은 큰 문제 없이 살아생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약만 넣었을 때는 늘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늘 하면 안압이 올라가 있다고 요즘이 그렇게 하니까 예. 그러다 이제 이렇게 수술 전문 병원을 찾아서 이제 어쨌든 요새는 뭐 한시름 놓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이제 그 치료는 해야 되고요. 예. 어미균 씨는 13년간 약물 치료로 녹내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 3, 6. 지금요? 4, 오른쪽과 왼쪽 모두 시력은 변함없이 유지 중인데요. 4, 3. 간호사 선생님들도 내가 이제 안시직에 시력은 보통입니다. 그렇게 막 떨어지고 막 눈이 이러는 게 아니고. 문제는 시야입니다. 3년 전과 비교해 보니 오른쪽 시야가 61%에서 38%로 손상된 겁니다. 더 이상의 시야 손상은 막아야 하는 상황. 약물 치료로 안압은 정상을 유지했지만 시신경 손상은 계속돼 다른 치료법이 필요했습니다. 목표 안압이 있거든요. 환자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시야가 얼마나 줄어들어 있느냐, 자꾸 나빠지느냐, 뭐 결막 상태가 어떻느냐, 또 당뇨병이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동맥경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안압에 우리가 설정을 유지를 해야 되는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하는데
우리 어미균 씨는 안압 한 10 정도를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더 떨어지면 더 좋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적 방법을 통해 안압을 지금보다 더 낮춰 추가적인 시신경 손상을 막을 겁니다. 방법은 섬유주 절제술입니다. 방수가 빠져나가는 섬유주 일부를 절제해 방수 유출을 유도하는 수술법인데요. 방수가 빠져나가면 안압이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도 진행했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야가 뿌옇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초음파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합니다. 이제 녹내장 수술을 마무리할 겁니다. 섬유주에 구멍을 낸 후 그 안에 홍채가 끼지 않도록 홍채 일부를 절제해줍니다. 이후 기구를 삽입해 슐렘관으로 방수가 잘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그 섬유주 뒤쪽에 안쪽에 슬램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수가 이 섬유주를 통해서 슬램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간다. 그 결막 밑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했고 그다음에 섬유주에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 홍채에다가 구멍을 내고 그래 갖고 이제 방수가 이제 빠져나가는 걸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도 않고 느슨하게 해 가지고 그 방수가 원활하게 빠지면서 많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조절된 어떤 절제된 그런 그 수술 방법이에요. 방수 유출 정도를 예상하며 공막편 봉합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경과 관찰이 중요한데요. 수술 후 목표 안압에 도달하는지 확인해 나갈 겁니다. 아래 봐요, 아래 땅. 이제 내일 오시면은 안압이 얼마나 조절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술하면서 약간 출혈이 좀 있었어요. 그 전방으로 약간 묻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내일은 없어질 것 같고 그다음부터 이제 시력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차츰차츰 나올 겁니다. 그러고 녹내장 수술하고 시력이 제대로 나오는 건 한 3개월 됩니다. 3개월까지는 차츰 조금씩 좋아지는 건데 안압이 우선은 안정적으로 낮아질 거예요. 잠시 후 녹내장 수술을 앞두고 강현경 씨가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현재 안압이 높아 주사제를 통해 안압을 낮춰줬는데요. 아까 주사 조금 더 맞으시고는 안압이 한 23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사실은 시신경이 그래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안압만 잘 조절이 된다면은 지금 만으로 57세시니까 앞으로 기대 수명을 생각할 때 저희가 100세 시대다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큰 탈이 없도록 만들어 주려면은 안압을 제 생각에는 10 초반대로 유지를 꾸준히 시켜만 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내원 당시 약물 치료 중이었지만 안압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수술을 결정하게 됐죠. 이제 안구 건조 이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눈물약도 받을 겸 이렇게 갔는데 그 안과 의사가 이제 안압이 좀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 생명이 되기 전에 이제 시력을 잃을 수 있다 이러니까 이제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정기적으로 안과에 이제 검진도 받고 약도 제대로 엮고 이래 하는데도 이제 압이 올라가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수술밖에 없다. 우한, 좌안 모두 시야 손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시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젠 마이크로 스텐트 삽입술로 안압을 낮추기로 한 서홍용 원장.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안구에 미세 절개창을 낸 후 반대편의 섬유주까지 통과합니다. 이후 6mm 길이의 스텐트를 결막 아래 삽입합니다. 기존의 섬유주 절제술은 제가 할 때 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분 이내에 끝낼 수가 있고 환자들이 바로 그 다음날 본 시력을 찾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환자들의 불편감도 적고 안압도 효과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그래서 기존의 고식적인 녹내장 수술들을 대체를 한다기보다는 환자에 맞게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맞게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한다면은 녹내장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압은 정상적으로 조절되고 있을까요? 먼저 수술을 받지 않은 오른쪽 눈부터 확인해 봅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받은 왼쪽 눈 안압은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각막이 좀 두꺼운 편이시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 15 밑으로 떨어지면 제일 좋겠는데 한 17이라고 해도 지금 코르비스라는 정밀 안압 측정계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지켜보면은 안압은 괜찮은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래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우한, 좌안 모두 관리하며 안압을 조절해 나가야 할 겁니다. 처음에는 약을 넣고 유지를 하고 또 약으로 유지가 안 되니까 또 수술까지 하고 그래서 뭐 수술이 이런 이제 좋은 수술이 지금 현재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녹내장에 있어 중요한 점은 안압 관리입니다. 잘못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지만 본인에게 맞는 안압을 유지한다면 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기 긴가 민가 하살표가 왔는가 안 왔는가 좀 그리 보이더라고. 김정규 씨도 녹내장이지만 현재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제 운전도 못 하고 내 가고 싶은 곳에도 못 가고 고향도 못 가고 온갖 그 여러 가지 참 이런 실망감들이 막 머리를 막 쥐어잡고 막 그리 흔들었지 진짜. 지금은 뭐 맨날 이렇게 웃고 삽니다. 네. 김정규 씨는 2018년 6월 오른쪽 눈에 섬유주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도 하고 레이저 시술도 했지만 안압이 조절되지 않았던 거죠. 오른쪽이 이제 수술하기 전에는 상당히 그 신호등 구별도 힘들었고 그랬는데 수술 후에 이제 좌회전 신호 화살 표시 같은 것도 잘 보이고 그러니까 뭐 걱정 없이 모르는 지역도 운전해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수술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른쪽 시야가 30%에서 46%로 늘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 안압 조절은 잘 되고 있을까요? 13mm 머큐리로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사지를 한 후 다시 안압을 측정합니다. 10mm 머큐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분녹내장 발견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이랬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막 구세주를 만난 듯이 그랬습니다. 안 검진을 통해 병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했기에 시야 손상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보고 이제 수술하자고 빨리 조기 결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야가 남아있죠. 만약에 제가 권유를 하는데도 바쁘다 무슨 일이 있다 하고 피하다 보면은 나중에 시력이 안 나올 때 그때는 해봐야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김정규 씨의 올해 나이 75세. 지나온 세월이 그랬듯 남은 생에도
사시사철 변화하는 자연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은데요. 규칙적인 운동과 약물 치료로 병이 악화하는 걸 대비해 나갈 겁니다. 원상복구는 다 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시력이 돌아왔다는 것에 엄청난 만족을 하고 있고 그 앞으로는 뭐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유지해 안 나가겠나 하는 그런 뭐 기대감을 갖고. 녹내장은 3대 실명 질환에 속하지만 꾸준히 관리할 경우 실명 확률은 5% 내외입니다. 다소 낮은 편인데요. 따라서 녹내장 두려워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명할 수밖에 없는 질환이 아니라 실명할 수도 있는 질환이고 여생 동안 치명적인 손상을 받지 않도록 지켜질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인데 50살이라면 50년은 우리가 그 눈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아무튼 눈이 안 좋다, 녹내장이다 이러면 안과 녹내장을 전공한 사람들 찾아가서 한번 진료를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